이 명령어 종류는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산술 논리 연산, 제어 흐름, 입출력 제어 이와 같은 연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산들에 대해서 이제 쭉 지난번에 이제 뭔가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때 설명한 부분은 뭐다? 이제 그 아주 제너럴한 얘기를 좀 했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컴퓨터는 이와 같은 명령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 그러면은 리스크5라는 컴퓨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어를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리스크5가 이제 컴퓨터가 이해하고 있는 명령어는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라고 불러요. 이게 한글로 쓰면은 명령어 집합 구조. 그래서 명령어들이 여러 개 있는 명령어들을 이렇게 모아둔 구조이다. 근데 이 이름을 아이사라고 부르고 얘는 뭐 하는 거다?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딱 중간 지점에 있는 거야. 중간 지점에.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여러분들이 뭔가 소프트웨어가 이 하드웨어를 동작시키려면 반드시 어떻게 동작시켜야 된다? 아이사 명령어를 통해서만 동작시킬 수 있어요. 하드웨어를. 그래서 우리가 CPU를 동작시키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결국은 명령을 알아야지 뭐. 어. 그래서 CPU가 이해하고 있는 CPU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명령어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다. 아마 지난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좀 했었고 음,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 리스크는 그래서 뭐 버클리 대학에서 맨 처음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리스크 5라는 그 관리하는 그 기관이 따로 있다. 리스크 5 파운데이션이라는 기관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명령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내가 이 아래쪽에 여기 그 링크도 달아놨는데 여기 테이블에 있는 이 명령어들을 우리가 다 아는 게 목적이다. 이 테이블에 있는 명령어들. 물론 뭐 아주 디테일하게 다 알 필요는 없고 뭐 많이 쓰는 명령어들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명령어들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부분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 명령어는 32비트 길이이다. 명령어는 32비트 길이에요. 여기 이제 이 얘기도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이 명령어를 기계어라고 부른다. 머신 인스트럭션 기계어라고 부른다. 음, 오케이. 자, 명령어 종류는 여기 있듯이 이 뭐 이런 명령어 종류들이 쭉 있을 거고 어, 예시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 예시들은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같이 하나씩 하나씩 명령어들을 살펴보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리스메틱 연산, 데이터 전송 연산, 논리 연산, 그리고 로지컬 시프트 하는 연산, 그리고 브랜치 하는 연산, 브랜치를 할 건데 조건 없이 무조건 브랜치 하는 연산, 뭐 이런 연산들이 있어요. 자, 이 연산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여기 이제 이그젠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슬라이드에 그 이제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참고할 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어, 이 슬라이드는 내가 방금 추가했는데 어, 자, 명령어로 우리가 이런 명령어 이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자, 이 명령어는 의미가 어떻게 돼요? 얘 두 개 더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명령어를 작성을 하면은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 하면 이 명령어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도록 특정한 포맷이 있어요. 형식이 있어요. 형식이 있고 이게 전부 다 더하면은 32비트예요. 그래서 이만큼이 명령어예요. 금이 네, 32비트 명령어이고 자 여기에 어 add라고 되어 있는 이 add가 뭐였죠 원래? 오피코드죠. 그래서 오피코드는 여기 이렇게 숫자로 표현돼요. 뭐 add는 숫자로 뭐 000 뭐 이제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다. 어쨌든 근데 7비트로 명령어가 여기 들어갈 거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두 개는 R, regist S1, regist S2라는 뜻이에요. S는 이제 regist sourc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ource 1, source 2. 그래서 source 1, source 2 이 위치에 가고 그리고 얘는 뭐 RD라는 뜻이에요. regist destination 목적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RD는 어디? 이렇게 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얘네들이 막 순서가 막 뒤집어져 있지? 그냥 좀 여러분들 보기 쉽게 오피코드 그냥 맨 앞에나 놔두고 RD, RS 순서대로 좀 놔주면 좀 편할 건데 왜 이렇게 막 뒤집어 놨을까요? 사실 나도 잘 정확하게 몰라요. 이걸 설계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뭐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포맷을 만들어야 되니까 전체적인 설계 포맷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형태를 뭐 나름대로 이렇게 포맷을 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는지는 특별히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명령어들은 다 뭐가 있다? 이 명령어들이 우리가 기호로 쓰는 명령어들은 다 어떤 특정한 포맷에 따라서 뭐가 된다? 여기에 위치하게 된다. 자, 그래서 얘를 이 포맷에 따라서 이진수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진수로 바뀌면. 음. 자, 이진수로 바꾸면은 이렇게 돼요. 자, 봅시다. 얘는 10진수, 얘는 이진수예요. 자, 여기 7자리 내려왔어요. 십진수로 51. RD는 십진수로 9네요. 여기 이제 숫자가 9였으니까. 맞죠? X9.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뭐 여기는 지금은 아무 의미 없는 값 0이 들어가 있고, 어, 그리고 RS1 얼마예요? 20. RS2 21. 펑션 7 지금 뭐 그 해당 사항 없어요. 여기 0. 얘를 이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어, 이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고 얘들을 쭉 나열시키면은 어쨌든 얘가 이제 이진수로 이렇게 나열될 거예요. 이 자리가 몇 개, 이 이진수가 몇 개라고 지금? 32개예요. 그래서 32비트짜리 명령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명령어로 이렇게 작성하면은 컴퓨터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바뀌어요. 어. 그리고 물론 이제 이진수인데 얘를 16진수로 바꾸면 이제 이렇게 바뀌겠지 뭐. 16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바뀐다. 근데 우리가 그 어셈블리 코드 기계어를 보통 보면 기계어는 16진수로 보통 표현돼 있죠. 이진수로 표현하면 지금 자릿수 몇 자리 차지하죠? 32자리 차지하잖아. 맞죠? 그래서 8자리만 있으면 되죠. 8자리만 있으면은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제 자릿수 공간 줄이려고 16진수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성을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바뀐다? 이진수
그 컴퓨터 내부적으로 이진수밖에 없으니까 이진수. 근데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뭔가 얘를 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머신 코드, 기계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계어. 그래서 얘를 우리는 머신 코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오케이. 어,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덧셈을 하면은 뭐 이런 의미가 있고 얘를 이렇게 뭐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봤어요. 오케이. 봤었고 뭐 레지스트가 이렇게 이런 레지스트가 있다. 자, 레지스트에서 내가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까먹을 수 있는데 A0 여기 레지스트는 X0부터 어디까지? X 31번까지 있고 프로그램 카운트도 레지스트이기 때문에 추가해서 33개가 있는 32개가 있는 거죠. 33개가 있는 거죠. 33개. 자, 근데 이 원래 레지스트 이름이 있고 이 레지스트의 별명이 붙어 있어요. 별명이 붙어 있는데 그 별명을 여기 보면 잘 보세요. X0는 제로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 뭐 RA, SP 쭉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 별명은 각각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끔 별명이 좀 붙어 있어요. 어, SP는 스택 포인트 줄임말이고 뭐 GP는 글로벌 포인트 그리고 앞에 T가 붙어 있는 얘네들은 temporary, 그러니까 임시 저장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T0, T1, T2 그리고 뭐 얘네들 천천히 보면 될 것 같고 A0부터 A1까지가 뭐 저장하는 거예요? 펑션 아규먼트. 함수 호출되면은 함수 인자 담을 때 그리고 인자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인자가 더 많을 수도 있죠. 다음에 많으면 어떻게 한다? 그렇지. 뒤에 또 공간이 돼 있죠. A2부터 A7까지 담고 그리고 뭐 또 temporary register 또 더 있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게 또 뭐예요? return value. return value. 함수가 호출되고 함수 끝나면은 뭘 하죠? return 하잖아요. return 하는데 그 return 값을 어디에다 담아두냐 하면 항상 A 제로에다가 담아둔다. A 제로. 이렇게 약속을 해두지 않으면은 함수가 끝났고 그 리턴 값이 A0에 있다라고 서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함수 끝났으니까 리턴 값 A0에 있으니까 내가 A0 가서 값을 그냥 읽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 A0에 넣었습니다라고 항상 알려줘야 돼요. 그럼 엄청 귀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레지스트는 뭐 어떤 특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레지스트 있고 그래서 시어너 코드를 뭐 이렇게 바꾼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같이 이제 살펴봤던 내용들이고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아마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레지스트와 메모리 이제 있는데 어,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CPU 안에 레지스터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메모리가 있을 거예요. 이 설명을 잘 보면, Operating on Memory Data Require Load and Store. 메모리에서 뭔가를, 데이터를 읽고 쓰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메모리로부터 로드, 가져와야 되고, 메모리 안으로 써야 되는 연산을 반드시 해야 된다. 어, 그래서
이 CPU가 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연산할 수는 없어요. 바로 연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메모리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값이 있으면 이 100이라는 값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레지스트로 가져와야 되고 연산이 끝났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다시 메모리로 써줘야 돼요. 이 구조를 뭐라고 그런다? 로드 스토어 아키텍처라고 그래요. 이 구조를 채택하는 게 리스크 기반의 컴퓨트. 대표적으로 리스크 5 그리고 암 아키텍처, 암 CPU 이런 CPU들의 공통적인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인텔 CPU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인텔 CPU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읽고 자기가 연산까지 바로 할 수 있어요. 바로 연산까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떨 때는 메모리에 가서 데이터를 읽어올 수도 있고 연산도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뭘 해야 된다? 뭐 또 그 레지스트에 있는 값으로 연산하고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어져요. 명령어들이 일관성이 없어지면 규칙이 깨지게 되는 거라서 규칙성이 깨지면은 이 컴퓨터가 이 CPU가 뭔가 동작에서 최적화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암이 아니고 리스크 계열의 컴퓨터들은 CPU들은 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로드 스토어 아키텍처를 채택한다.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뒤에 보면 파이프라인 구조에 그러니까 이어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이 얘기, 이 특징을 좀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케이. 네, 그래요. 이 정도만 일단 이 정도만.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겠네. ALU 오퍼레이션은 항상 레지스트에 있는 값들만 ALU 연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 사실 이거하고 같은 얘기죠. 뭔가 연산을 할 때는 반드시 어디에서만 한다? 레지스트에서만 연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에 있는 값을 연산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 가져와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을 수도 있죠. 내가 할 때마다 메모리에서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끝나면은 어떻게 메모리에 또 저장해줘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규칙성이 훨씬 있기 때문에 CPU를 훨씬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CPU를 어떤 규칙에 따라서 최적화를 할 수 있고, 최적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구조들은 전력 소모가 엄청 적어요. 그래서 대부분 모바일 디바이스는 다 이와 같은 리스크 기반의 또는 로드 스토어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최적화를 할 수 있고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적집값 얘기했고, 자, 이 addI는 얘는 하는 게 뭐죠? x22하고 두 개 더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근데 여기 이제 아까하고 차이점이 뭐였죠? 상수를 바로 쓰는 거죠. 상수를 바로 쓰는 거. 자, 이게 이제 우리는 immediate value, 적집값 또는 상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값을 상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명령어가 add가 단순한 add가 아니고 add i죠. i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상수를 가지고 연산하는 값이 뭐그 연산이다. 이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명령어 포맷이 이렇게 생겼다. 아까 봤던 포맷하고 좀 다르죠? 좀 달라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뭐 많이 다르진 않아요. 여기가 코드, 자, 그리고 여기 R destination, R source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뭐가 나온다? 상수값. 아까 우리가 명령어로 봤을 때 여기에 4가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 이제 4가 있으니까 4가 들어가 있을 거고, RS하고 RD에 각각 뭐가 들어간다?
22, 22, 나머지 0. 이 오피 코드가 add i가 오피 코드가 뭐 얼마인지는 우리가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뭐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명령어 포맷이 좀 다르구나. 그 정도만 좀 이해를 할게요. 자, 뭐 이런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이고, 자, 그래서 방금 봤던 그 명령어 포맷 또는 타입을 여기에 표시를 해놨어요. 얘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R 타입,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immediate operand 즉지값을 사용하는 연산자는 이런 형식이고 이렇게 생겼고, 얘는 뭐라고 부른다? 명령어가 I 포맷이에요. I 포맷. I 포맷 또는 I 타입. 그래서 어, 여기 보면 포맷이 R 포맷도 있고 뭐 I 포맷도 있죠. 그리고 R, I 이렇게 그 상수값을 사용하면은 명령어 포맷이 I로 바뀔 때도 있고, 상수값 사용하지 않으면 R로 바뀌고, 어쨌든 이 명령어 포맷이 좀 그때그때 달라진다. 자, 고 이것도 오케이,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시연으로 되어 있는 거를 리스크 5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오케이. 이 부분도 우리가 이것까지도 봤네요. 자,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메모리로 우리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읽거나 읽고 오거나 또는 써야 될 때 어떻게 연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들인데, 그래서 메모리한테 데이터를 읽고 쓰려면은 뭐가 맞아야 되냐면, 우리가 메모리 얼라이먼트를 좀 잘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메모리 얼라이먼트가 뭐냐? 메모리 얼라이먼트. 메모리 얼라이먼트는 이 데이터 타입 또는 데이터 사이즈와 메모리 주소와의 관계예요. 데이터 타입과 메모리 주소와의 관계. 예를 들어서 데이터 사이즈가 한 바이트 또는 두 바이트 또는 이렇게 네 바이트. 우리가 시연으로 하면 얘는 캐릭터, 얘는 어 유인트 뭐 16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얘는 뭐다? 인티저. 이렇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한 바이트짜리 데이터는 어떤 메모리로도 다 저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메모리 주소가 여기 있을 거고, 한 바이트짜리는 여기 한 바이트, 두 바이트, 네 바이트, 하나, 둘, 네 바이트. 한 바이트짜리는 메모리 어디에 놓여도 다 온라인이 맞는 거죠. 두 바이트짜리는 어때요? 두 바이트짜리는 2의 배수 메모리 주소에만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는 거예요. 2의 배수 주소에만. 왜냐하면 두 바이트니까. 근데 2의 배수면은 0, 2, 4, 6, 8. 4바이트는 4의 배수 주소에만 읽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죠? 0, 4, 8, 10. 그래서 메모리 얼라이먼트, 메모리 정렬이 안 맞다라는 이 얘기는 이 데이터 사이즈와 메모리 주소와의 관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 보통 근데 이제 리스크 머신은 데이터 얼라이먼트 안 맞아도 사실은 액세스가 가능은 하긴 한데, 다른 CPU는 메모리 얼라이먼트 안 맞으면은 그 액세스가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이렇게 알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또 뭐 빅엔디안, 리틀 엔디안 이런 얘기 좀 했었죠.
리틀 엔디안. 그래서 데이터가 LBA가 있으면 이 LBA를 메모리에 잠깐만요. 메모리에 주소가 0번지부터 시작되어 있으면 0번지부터 이 메모리 주소 맞죠? 0, 1, 2, 3 있으면은 어 빅엔디아는 MSB를 먼저 작은 주소에 저장하는 방식이 빅엔디안이고 리틀 엔디안은 뭐다? LSB를 여기에 저장하는 방식이 리틀 엔디안 방식이에요. 자,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대부분 CPU는 리틀 엔디안을 사용을 하는데 네트워크 장치들은 빅 엔디안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패킷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려고 할 때 빅 엔디안이라고 모르고 리틀 엔디안이라고 가정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면 어떻게 된다? 데이터가 이 순서가 바뀌면은 이 값이 이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값이 완전히 다른 값이 되는 거죠. 4D 30, 2에 2가 뒤집어져야 되니까 뒤집어지면 값이 다른 값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다른 값이 되면은 문제가 그쵸 뭐 어쨌든 값이 달라지니까 문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빅엔디안으로 들어왔는지 리틀 엔디안으로 데이터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오케이. 자, 이 부분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오케이 어떤 내용이고 자 이제 복습만 했는데 좀 시간 다 됐다. 어, 그래서 로드 연산하고 스토어 연산이라는 연산이 여기 이제 소개가 된다. 물론 이미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 앞에서 이제 이미 사용을 해봤던 연산 그 명령어들인데 좀 더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여기 CPU 여기 메모리가 있어요. 근데 CPU 레지스트에서 메모리로 보내는 걸 무슨 연산? 스토어 연산. 메모리에서 레지스트로 가져오는 건 뭐다? 로드 연산. 근데 로드할 때 한 바이트로 로드할 거냐? 두 바이트 로드할 거냐? 네 바이트 로드할 거냐? 그래서 바이트는 한 바이트, 할프 워드는 두 바이트, 워드는 네 바이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고받을 때 우리가 얼마 크기로 주고받을 거냐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로드 바이트 하프 워드 워드가 있고 이 명령어는 이런 명령어를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이 명령어. 그래서 LB는 로드 바이트, 로드 하프 워드, LH 로드 워드. 자 이렇게 되고 오케이. 자 근데 그 자 봅시다. 여기 CPU가 있고 여기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가 있는데 CPU 레지스트는 크기가 몇 바이트짜리예요?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는 지금 그쵸 우리는 32비트 아키텍처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지금 일단은 볼 거예요. 그래서 CPU 32비트 아키텍처라고 가정하면은 레지스트 크기는 얼마다? 뭐 32비트지 뭐 32비트잖아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레지스트 32비트. 근데 여기에서 이 메모리에서 가져온 값을 바이트도 가져올 수 있고 한 바이트도 가져올 수 있고 두 바이트도 가져올 수 있고 네 바이트도 가져올 수 있어요. 네 바이트 가져왔으면 그냥 네 바이트니까 똑같으니까 32비트니까 저장하면 돼요. 근데 한 바이트 가져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바이트 가져온 데이터를 32비트에 저장하려면 공간이 남죠.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그쵸. 어쨌든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남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32비트로 데이터를 32비트로 표현해서 담아야 돼요.
왜냐면 32비트짜리 레지스트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sign extend 또는 signed extend 부호 확장하겠다는 뜻이에요. 부호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32비트로 담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예제. 우리가 마이너스 3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나요? 자, 쉽게 생각해서 그러면 플러스 3 이진수로 표현하면 1, 2, 0, 0, 1, 1이죠. 얘는 플러스 3. 마이너스 3은 어떻게 한다? 2의 보수를 바꿔야 되죠. 1, 1, 00에다가 얘는 1 돼야 되니까 1, 1, 0, 1이 되죠. 얘를 지금은 몇 비트짜리예요? 시스템이 4비트죠. 8비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8비트 표현해 볼게요. 0000 0011 이진수 2의 보수를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1111 1101이 되겠죠. 맞죠? 자, 보세요. 얘는 똑같은 건데 위에 있는 남아 있는 비트들은 다 뭘로 바꾸면 돼요? 1로 바꾸면 되죠. 1로 바꾼다는 얘기는 남아 있는 얘네들은 그 해당하는 부호로 확장시켜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 얘가 마이너스 3이죠. 얘를 8비트로 확장시켜준다. 그러면 이렇게 확장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를 이 4비트 시스템에서는 MSB 얘가 이제 부호였잖아요. 얘 부호를 어떻게 한다? 그대로 남아있는 비트에다 그대로 확장시키면 돼요. 그래서 부호를 이렇게 확장시켜준다. 32비트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뭐 32개 다 1로 채우면 되죠. 32개가 아니고 남은 비트를 다 1로 채우면 되죠. 그래서 부호 확장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부호 비트를 남은 비트에 다 채워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부호 확장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언사인드를 한다는 언사인드 데이터를 32비트로 올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호가 없으니까 그 데이터는 그냥 0으로 채우면 돼요. 맞잖아요. 얘가 플러스 3을 4비트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됐었지? 0으로 다 채웠잖아요. 남는 자리가. 그래서 0으로 채우면은 부호가 없는 비트들은 이렇게 다 0으로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0으로 채우는 거는 없이 채울 수 있어. 그래서 로드 할 때는 부호 있는 거와 부호 없는 거를 어떻게 확장시킬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고 그래서 부호 없는 없이 그러니까 부호 없는 그 데이터를 로드 할 때는 LB하고 마지막에 U를 붙여줘야 돼요. unsigned라는 뜻으로. unsigned 그리고 얘는 U 안 붙여주고 스토어는 뭐 이렇게 그냥 하면 돼요. 스토어, 바이트, 하프워드, 워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시간 다 됐네. 그래요. 그래서 방금 봤던 뭐 S 포맷은 뭐 이렇게 생겼다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어, 이제 뒤에 보면 우리가 시연으로 수압이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죠. C 코드로 작성할 수 있는데 얘를 똑같이 그대로 어셈블리 코드로 옮기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얘를 뒤에 보면 순서대로 어, 순서대로 얘네들이 6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씩 데이터 가져오고 가져온 데이터를 다시 어떻게 저장하는지를 여기 이제 절차대로 쭉 나와 있으니까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 올 때 좀 미리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